자, 2026년 1월 30일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변화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일본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뭐랄까요? 거대한 충격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일본 경제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3%. 이게 최근 일본의 장기금리가 도달한 수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숫자라고 호들갑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게 무려 27년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푸는 이른바 적극 재정 정책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 일본 경제의 아주 오랜 패러다임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 하나 바뀐 차원이 아니에요. 일본 사회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 환경에 들어섰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데 정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정치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기존에 잘 나가던 거대 정당들은 힘이 쭉 빠지고 있고요. 그 빈틈을 새로운 제3지대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중도개혁연합인데요. 지금 자민당이랑 유신회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이 새로운 연합,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상 물하고 기름을 억지로 섞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원전 절대 안 된다 이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괜찮다 다시 돌리자 이러고요. 또 한쪽에선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안보법제를 받아들이죠. 이념적으로는 정말 상극인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오직 선거에서 이기자 않은 목표 하나 때문에 뭉친 말 그대로 정략결혼인 셈입니다. 이러니 나중에 정책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벌써부터 내부 갈등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 여파가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일본 하면 딱 떠오르던 자부심이 있잖아요. 바로 안전신화. 과연 이 신화도 이제 끝난 걸까요? 4억 2천만 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2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최근에 도쿄 우에노 그 사람 많은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강도 사건의 피해액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일본의 유명 평론가인 카즈레이저가 이 사건을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돈으로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42억이나 되는 돈을 은행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옮기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일본 사회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경제 문제,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공공보안이 허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 전반의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전직 시장은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에 그런 적 없다고 버티고 있죠. 인기 TV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논란 때문에 VOD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심지어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프로야구 선수는 약물 때문에 체포되고 야쿠자들은 이제 일반 서민들 등쳐먹는 보험 사기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 미디어, 스포츠, 믿을 구석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느낌이죠.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일본 사회의 위기를 짚어보는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혼란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결국 살아남아야 하는 건 우리 평범한 개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생존 기술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이 우리 지갑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주요 은행들의 1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죠. 이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무리해서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 이른바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압박은요, 결국 8050 문제라는 정말 가슴 아픈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80대 노부모가 50대인데 아직 직업이 없는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만 9천 엔, 우리 돈으로 6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두세 식구가 살겠습니까? 그냥 절망적인 빈곤으로 내몰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이 신니사라는 겁니다. 이제 다들 아는 거죠. 은행에 돈만 넣어둬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는 이 투자 계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타가 아니에요. 15년 이상 길게 보고 가자. 이걸 통해서 원금 손실 위험은 최대한 줄이면서 자산을 불리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 돈의 흐름이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게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편에서는 다른 종류의 생존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속형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백앤숍, 우리로 치면 다이소 같은 곳에서 부품을 사다가 30년 넘은 낡은 집을 직접 고치는 거예요. 또 낡아서 못 입는 셔츠 3장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스커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유니클로가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할 때 세일 기간을 노려서 가성비 명품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듯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든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까지 2026년 일본의 단면을 여러 각도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 시간인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겪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거대한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개인들의 분투, 그리고 사회 전체를 휩쓰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지금 일본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변화가 과연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